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에버튼에게도 3대2로 지는 충격적인 경기 결과로 팬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지 해설은 그리고 BBC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경기 시작 전부터 토트넘에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도미닉 솔랑키의 부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진짜 토트넘에게는 크죠. 토트넘이 사실은 11명의 선수만 있어도 선발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야기는 했지만 오늘 선발 라인업만 봐도 토트넘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인가를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3백 한 번도 들고 나온 적이 없는 데이비스, 드라구신, 그레이 조합이고 최전방에는 메디슨, 손, 클루셉스키를 놔두는, 그리고 중간에는 사르, 스펜스, 베르발, 포로를 놔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현지 중계진에는 클루셉스키가 이제 센터 포워드인가?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도대체 이게 무슨 조합인가 싶을 정도였고, 토트넘의 이제 라인업에 보면은 교체 명단에 양민혁 선수의 이름이 있어서 좀 반갑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얼마나 젊은 선수들이 많이 있는가. 40번, 42번, 47번, 63번, 64번, 79번 자주 볼 수 있는 등번호가 아닙니다. 유스죠. 유스 선수들이 대거 올라와가지고 토트넘의 벤치를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에서 그나마 주전 목록에 들 수 있는 선수다라고 하면은 히샬리송 한 명밖에 없는 정말 절망적인 토트넘의 벤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원이 없다는 상황이고, 토트넘이 조금 더 실용주의적인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폴 로빈슨이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두 명의 센터 하프, 그러니까 지금 센터백 두 명이 전혀 같이 뛰어본 적이 없는, 혹은 같이 뛰어본 적이 아주 적은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두 명의 디펜시브 미드필더,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 두 명을 통해서 약간 좀 수비적으로 플레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두 명이라 하면 데이비스랑 드라구신이 센터백으로 뛸 거다라고 예측을 한 것 같은데, 경기 막상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아치그레이가 일종의 센터백처럼 뛴 거를 볼 수가 있죠. 여하튼 경기 장면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이 BBC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오늘 경기는 렐레게이션 6포인터다. 그러니까 이 강등권으로 향할 수 있는 6점짜리, 승점 6점짜리 경기다. 근데 그도 그런 게 토트넘과 에버튼이 둘 다 지금 강등권이랑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토트넘이 지금 강등을 걱정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처해 있다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치그레이가 이제 센트럴 미드필더로 어떻게 뛰는지 굉장히 궁금하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나왔지만, 실제로 아치그레이는 라이트 사이드 센터백처럼 뛰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BBC에서 이야기하고, 드라구신, 벤 데이비스, 그레이를 다 센터백처럼 쓰고 있는 토트넘의 전술에 약간 의문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경기 보면은 아치그레이가 이제 페드로 포로가 일반적으로 서 있을 만한 자리에서 뛰면서 공격 상황에서는 이렇게 전개를 하고, 수비 상황에서는 또 센터백으로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첫 번째 골은 이 대형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토트넘 진영에서 에버튼이 먼저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제 그 칼버트 루인의 골이 터지고 만 것인데, 자, 일단 패스 하나를 굉장히 짧게 넣어줬습니다. 여기까지는 토트넘이 그다지 위험해 보이지 않거든요. 심지어 수비수가 4명이나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 중에 하나, 둘, 3명의 선수는 센터백입니다. 센터백이 3명 붙어 있는 상황에서 골이 터질까 했는데 약간 요리조리 하더니 선수들이 다 휩쓸려 나가고 그대로 슈팅을 해가지고 골을 꽂아 넣어버리는 칼버트 루인의 선제골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치그레이 그리고 벤 데이비스가 둘 다 같은 방향으로 쏠려 있는 거를 볼 수 있는데, 한 번의 페이크에 두 선수가 다 쓰러져 나가고 뒤쪽에 있는 드라구씨는 이 슈팅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결국에는 에버튼의 선제골이 터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칼버트 루인이 16경기 동안 골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이런 허무한 토트넘의 수비를 상대로 골을 넣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데이빗 모예스 감독의 이제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여는 그런 골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은 되게 많은데, 그런데 아무도 이제 그 선수의 공을 뺏으려고 도전하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통해서 토트넘이 얼마나 지금 소극적으로 수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BBC 라디오에서 나오기도 했죠.
여하튼 뭐 이런 상황 가운데 토트넘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좋은 패스가 들어갔고 여기에서 좋은 패스를 받은 클루셉스키 선수가 좋은 패스를 받아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들어가는 모습 굉장히 영리했습니다. 살짝의 공간을 두고서 본인이 슈팅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번 것이죠. 여기에서 클루셉스키가 컷백을 넣어줬고 손흥민 선수가 여기에서 이제 슈팅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게 픽포드 키퍼 그대로 바로 옆으로 가버리면서 사실상 이제 골을 넣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픽포드 키퍼 쪽으로 가버리면서 이제 마무리가 좀 아쉽게 됐습니다. 골이 되지 않았고 BBC에서 심지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손흥민, you have to do better. 더 잘해야 된다. 클루셉스키가 이제 오른쪽으로 잘 들어갔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굉장히 영리하게 공간을 들어가가지고 클루셉스키가 이제 그를 발견해가지고 패스를 줬는데 손흥민 선수가 코너 이제 먼 쪽 코너 여기를 노렸어야 됐겠죠. 여기를 노렸어야 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픽포드 키퍼 쪽으로 너무 가까이 가버리면서 편안하게 세이브로 이어졌다라고 이제 BBC에서도 반응을 했습니다. 이 경기 굉장히 빠른 페이스로 진행되는데 눈을 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양 팀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토트넘이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 좀 아쉬운 피니시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근데 오히려 골은 에버튼 쪽에서 터졌습니다. 은디아의 골이 터졌고 이거는 이제 토트넘이 앞으로 나선 상황에서 은디아에가 이제 공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역습을 진행하는 장면 그대로 끌고 올라왔거든요. 그대로 끌고 올라와가지고 슈팅까지 했는데 이게 그대로 들어가면서 토트넘의 두 번째 실점까지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은 다시 한번 수비적으로 엉성하다라는 평가를 면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2022년 2월 리즈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이제 전반전에 멀티골을 넣었던 에버튼이 그 이후 처음으로 전반전 멀티골을 기록한 장면이 바로 이때인데 이때 당시에 리즈 유나이티드도 이제 수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으니까 토트넘의 현재 수비가 얼마나 문제 있는지를 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까지 터져버리고 말았죠. 에버튼이 사실상 이제 골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과 동시에 토트넘의 수비가 너무 뚫기 쉽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토트넘이 이제 자신감 없이 뛰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니 결국에는 자책골까지 터져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터졌는데 사실 이제 코너킥 상황에서 세컨볼이 에버튼에게 가고 다시 한번 크로스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이제 헤딩으로 넣어줬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이제 걷어냈어야 했는데 치그레이의 발에 이게 맞으면서 결국에는 토트넘의 세 번째 실점 장면까지 전반전에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It's getting worse and worse for Tottenham and 안제 포스테코글루.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토트넘에게 점점 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레이에게는 좀 불운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여하튼 토트넘은 다시 한번 충격과 공포의 수비를 보여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도대체 이 체제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냐라는 이야기가 BBC에서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 단어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데 capitulation 이거는 이제 단두대에서 머리가 잘리는 거를 뜻하거든요. 토트넘 그냥 머리가 잘렸다. 토트넘 수비적으로 너무 안 좋았고 크로스 올라올 때마다 고전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희망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후반전 양상도 딱히 좋지 않았는데 76분에 그래도 이제 만회골 하나를 넣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이 좀 어지러웠지만 일단은 메디슨이 공을 가진 상태에서 뒤쪽으로 잘 줬고 여기에서 이제 마이키 무어 선수가 슈팅을 했는데 이게 맞고 튕겨 나왔습니다. 근데 이 튕겨 나온 공을 클루셉스키가 굉장히 우아하게 이 로빙 슈팅을 꽂아 넣으면서 굉장히 좋은 골이었죠. 로빙 슈팅을 꽂아 넣으면서 이제 토트넘의 선제골이 아니라 첫 골을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상대가 3골을 넣은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좀 늦은 감이 있죠. 77분. BBC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It's a stunning finish. 굉장히 상대방에게 충격을 주는 어떤 굉장히 좋은 피니시였지만 약간 좀 늦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또 한 골을 더 꽂아 넣었습니다. 추가 시간. 후반전 추가 시간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마이키 무어 선수에게 다시 공을 내줬고 마이키 무어 선수가 굉장히 과감하게 이제 크로스를 넣어줬는데 이게 이제 그 히샬리송의 발에 맞고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크로스를 올려줬죠. 크로스를 올려줬고 뛰어들어간 이제 히샬리송의 발에 맞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두 번째 골까지 터졌습니다. 토트넘의 두 번째 골. 그래서 BBC에서는 Could we have a late twist? 늦은 시간 반전이 일어날 수 있냐? 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경기는 그대로 3대2로 늦은 시간 두 골을 넣은 토트넘이지만 추가골을 넣지 못하면서 승점을 얻지 못하고 그대로 3대2로 마무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BBC에서는 이제 순위표를 이야기를 하면서 토트넘이 15위 그대로 머무르고 에버튼은 승점 3점을 추가하면서 승점 20점이 된 상황을 이제 조명했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사실상 having a nightmare, 악몽을 꾸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BBC에서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너무 이제 속상해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BBC에서도 이제 지적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언급합니다. Wipes his face in disbelief. 자신의 얼굴을 쓸면서 계속 이거를 믿을 수 없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Looks really emotional. 굉장히 감정적이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토트넘 선수들이 굉장히 속상해하고 그리고 절망에 빠진 모습에 대해서 중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뭐 어떤 말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까지 뭐 추락하는 토트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하더니 토트넘은 진짜 날개 없는 추락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토트넘의 상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은 더욱 흥미롭고 재밌고 정확한 외신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